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 해외 채권 담당하고 있는 박승진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전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 제목은 이제 기대업이라고 지었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경제 정상화 활동들, 그러니까 경제 정상화가 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지금 금리나 시장의 변화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 하반기에는 이 미국 국채 금리 기준으로 박스권에서 이제 횡보세를 이어가다가 점차 상반기 고점을 뚫고 좀 더 높은 레벨로 좀 넘어가는 그림들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이나 이제 집단 면역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경제 활동화가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들을 이제 거치고 이 통화 정책과 시장 금리가 일단 이제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제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사실 연준의 정책이 변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예측을 할 것인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따라서 이 시장금리의 경로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3분기에서 4분기, 이 넘어가는 국면에서 이런 시그널들이 좀 더 명확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기대치를 계속 낮추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 병행됐고 시장이 먼저 금리 상승을 좀 봤던 반면에 하반기 갈수록 이 연준과 시장이 동시에 위쪽을 보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본격적인 상승의 국면으로 좀 들어서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연준의 변화들이 조금 이제 3분기, 4분기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들은 연준이 지금 이 변수의 특성,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라는 변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었기 때문에 이 변수의 특성상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모든 걸 확인하고 나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바뀌겠다라는 시그널들을 그 이후에 주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4분기 쪽에서의 금리 상승 압력을 또 심화시키는 그런 움직임으로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물 기준으로 이제 4분기에는 2%를 상향 돌파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가 이제 미국 중심으로 사실 선진국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도 계속적으로 이제 맞아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신규 확진자를 계속 줄여나가는 움직임들이 좀 연결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 이제 지금 속도의 계산으로는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 집단 면역의 기준을 70%에서 75%의 그 백신 접종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3분기 후반 정도면은 충분히 이 라인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률 전망치들도 좀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실제로 최근의 그림들을 보면은 그 외출이 또 자유로워지고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경제 활동이 굉장히 조금 활발해지는 그림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 성장률 컨센서스가 굉장히 빠르게 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6%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좀 빠른 성장들이 결국은 금리를 좀 이끌어낼 수 있다. 상승을 좀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상반기부터 굉장히 시장에서 많은 그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가 될 텐데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원자재 쪽에서의 상승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소비 관련한 이슈들이 조금 더 채워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 영향들이 같이 계속 남아 있으면서 이 공급 사이드에서의 이 병목 현상이라던가 뭐 운송이나 이런 부분들에 계속 영향을 주면서 원자재 가격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용들을 좀 올리는 높이는 이런 영향을 좀 주고 있고요. 근데 이후에는 어쨌든 이 소비 쪽에서의 수요 살아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좀 전반적으로 이제 연준의 스탠스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상품 가격에 대해서는 공급 사이드에서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일시적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지만은 이후에 이제 수요 쪽까지 요인들이 같이 맞물릴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결국 시장 금리를 결정하는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에 계속적으로 또 상승 압력으로 좀 만들어주는 그런 영향으로 좀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3분기 정도까지는 박스권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 확인할 것들이 좀 더 남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고용에 대한 부분들,
고용이 어떻게 좀 안정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그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조금 이제 실업률도 내려오고 전반적으로 비농업 고용자 수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이제 정상화되는 흐름으로 연결은 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초록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영구적 해고자 수, 그러니까 비일시적인 이슈를 통해서 좀 장기화될 수 있는 이 실업이 좀 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림들은 형성이 되겠지만은 정말로 이 팬데믹 이전까지 수준 레벨의 그 고용 현황, 이런 고용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아직까지 확인할 것들이 좀 남아있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소비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연준은 조금 더 시간을 여유롭게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물가 상승 요인들이 계속 만들어지고는 있지만은 그동안의 경험상 인플레이션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서도 결국은 계속 만들어내는데 실패했던, 조금 이제 안정화시키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물가 같은 경우는 조금 오히려 또 여유롭게 더 높아지는 부분들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스탠스는 조금 보수적인 부분을 가지고 조금 이제 관망하는 분위기들을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뭐 상반기에도 저희가 봤지만은 이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후행적으로 판단하겠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사실은 요약을 할 수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채용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사실 이제 구직 활동이 또 잘 이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또 불확실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9월까지는 미국 정부에서 추가 실업 수당을 이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이 구직 활동을 좀 가로막는, 특히나 이제 저임금층에서의 구직 활동을 좀 가로막는 요인들이 좀 같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 이 조기에 조금 이제 이 정책을 중단하겠다라는 주들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고용 지표에 명확하게 확인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미국 초중학교 40% 정도가 아직까지도 비대면 수업을 계속하면서 일단 어떻게 보면 또 이 여성층들의 고용 복귀율들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반적인 고용 시장의 회복을 좀 가로막고 있는 약간 좀 구조적인 요인들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런 그림들도 결국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뭐 이슈들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재정 정책들 굉장히 공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또 불확실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재정 지출이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 부채 이슈가 또 부담이 되는 이런 좀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과 역시도 이제 사실 뭐 다른 신흥국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향후의 정책 사이즈들,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발표를 했고 이 부분들을 의회와 협상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인데, 의회에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공화당이 반대를 하면서 정책 사이즈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채 발행량들이 계속 영향을 받을 겁니다. 생각보다 발행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수급 측면에서 조금 더 금리를 잠깐 좀 쉬어가게 할 수 있는, 3분기에 좀 이제 쉬어가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또 그림들은 이제 결국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특별한 이제 그 변수들이 다시 불확실성 요인들이 뭐 정말 뭐 팬데믹이 다시 확산된다던가 이런 변수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어쨌든 확인 과정을 거쳐서 정상 경로에서는 그동안 억눌려 있던 소비 부분들이 정상화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나 일단 재정에 대한 부분들 같이 다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맞물려 가지고 성장률이 올라가면은 결국 연준은 스탠스를 바꿀 겁니다. 그리고 뭐 테이퍼링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그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지만은 이런 그림들이 펼쳐지면은 사실은 시그널상으로는 어쨌든 정책 방향이 돌아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결국은 시장 금리의 상승 압력을 좀 본격적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4분기에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이 금리도 이 상반기의 고점이었던 1.75, 그러니까 10년물 기준으로 1.75 수준을 이제 상향 돌파하면서 2% 넘어가고 내년까지도 이제 2%대 중반 이후 이상의 금리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로 좀 요약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 회복 속도도 사실은 이제 그 미국 이후로는 사실은 이제 유럽 쪽에서의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좀 이
속도에 따라서 경제 정상화가 같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그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주식시장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재정 정책 측면에서도 사실은 이제 유럽 회복기금, 이 7,500억 유로로 마련된 이 유럽 회복기금이 이제 하반기부터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항상 유럽의 약점으로 이제 꼽혀졌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정 정책을 효율적으로 못 쓰기 때문에 위기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약점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이제 좀 많이 지적이 되었던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굉장히 좀 유럽을 구조적으로 좀 이렇게 높여질 수 있는 이런 그림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독일이나 이제 주변 국가들의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으로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제 유럽에서도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독일의 금리 스프레드가 사실은 이제 연초 이후에도 계속 좀 벌어지는 그림들이 나타났었는데, 이런 것들이 격차가 점점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9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이 총선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이제 차기 총리, 메르켈 이후에 총리를 뽑는 과정인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메르켈이 2018년에 사실은 이제 그 5번째 이제 그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미 자기는 이제 더 안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기 총리에 더 관심을 가게 하는 이슈인데, 최근의 그림들을 보면은 이 메르켈이 소속되어 있던 기민련의 지지율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녹색당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녹색당이 중심이 돼서 정책을 펼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재정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그동안 독일이 재정 안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국가인데, 이 독일이 스탠스를 바꾸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국채 발행량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좀 굉장히 좀 생각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히려 또 이제 유럽 쪽의 금리들이 좀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레딧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냥 안정적인 흐름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가 이제 빠르게 올라오는 국면에서는 크레딧 쪽에서도 이제 자금이 조금 이제 유출될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그 초기 국면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 펀더멘털 회복에 대한 기대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도 이제 매수세가 계속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스프레드 기준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IG, 그러니까 투자 등급 채권이나 하이힐드 전체적으로 좀 안정되는 흐름들을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 회복 속도는 사실 선진국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이어서 유럽을 보고 있는 것도 결국 백신 접종 속도랑 이제 연결이 지어지는 부분이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지금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들의 경기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정상화되는 속도가 좀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아시다시피 부채나 사실 재정 적자에 대한 문제는 선진국보다 신흥국들이 더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이라서, 사실은 이 경제 정상화가 백신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도는 좀 늦어질 수 있다. 하지만은 일단 지금 사실 이미 2년 차에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쯤 되면은 슬슬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들이 올라올 수 있는, 본격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하반기에 선진국들 금리 상승과 같이 맞물려가지고 신흥국들의 경제 회복 이런 기대들도 하반기에는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다. 대신 이제 좀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들 좀 같이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또 이제 브라질 국제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브라질을 이제 따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원자재 가격을 많이 올라갔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이제 원자재 수출 국가입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 무역 수지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헤아라 환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빠른 시기에 조금 이제 레벨이 올라오는 이런 그림들이 좀 펼쳐졌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물가 측면의 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수입 물가 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헤아라가 안정되면서 조금 이제 압력이 좀 낮아지는 그런 요인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금리 인상 속도가 하반기에 조금 이제 그 시장에서 경계했던 부분보다는 조금 이제 낮아질 수 있다, 완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미 브라질 같은 경우는 금리를 좀 크게 올리고 있지만은, 사실은 올해 생각했던, 시장에서 예상했던 폭보다는 조금 이제 속도가 슬로우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랑 같이 맞물려서 보면은 최근의 그림들, 정부 부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중도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재정 정책을 조금 이제 좀 줄이고 개혁 작업들을 진행하는 쪽으로 정책 스탠스들이 조금 이제 무게 중심이 좀 변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은 결국은 이 브라질 같은 경우도 팬데믹에서 넘어가면서 좀 극복을 하면서 이 재정 지출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면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 신흥국에 대한 뷰랑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그림들을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내년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이제 또 이제 부각이 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지금 그 이슈상으로는 그러니까 룰라 전 대통령이 이미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구속 상태에선 벗어났습니다. 재판이 다시 진행돼야 되는 이제 그 국면에 있고요. 재판이 다시 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현 정부 역시도 약간 이제 재정 지출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쓰는 그런 기조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이제 룰라나 이제 좌파 정당들에서 들어와서 사실 이제 과거에 재정 지출을 늘리는 정책들을 펼치더라도 사실은 지금과 크게 다른 부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해와라는 생각보다 변동성이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정책이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불확실성들이 좀 변동성 이슈로 좀 발생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아까 신흥국에 대한 그 전망과 마찬가지로 해와라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가 해외 채권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 하반기의 전망 자료를 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예. 나중에 또 자료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